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4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하고 나왔죠. 얘가 배점이 총 15점으로 되어 있고요.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하고 세 문제가 총 나왔죠. 이 세 문제 이제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엑셀을 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뜨죠. 뜨면 일단은 우리가 파일을 불러와야 되니까 열기요. 열기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찾아보기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찾아보기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기 대화 상자가 뜨고요. 이곳에서 이제 우리가 C 드라이브에 길버 커마 1급 총정리라는 폴더에 들어가게 되면 엑셀이라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우리 모의라는 요 폴더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파일들이 쭉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4회 문제를 풀 거니까 4회 선택하고 열기요. 열기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암호 입력해라 라고 뜨죠. 그러면 문제상에 써져 있는 그 암호를 그대로 이제 우리 입력해주면 됩니다. 입력하고 나서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뜹니다. 뜨면 위에 보게 되면 이제 보안 경고하고 떴죠. 그러면 얘 이제 컨텐츠 사용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기본 작업부터 시작해서 우리 기타 작업 3번까지 이렇게 이제 여러 개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라 그거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이라는 이 시트에서 하래요. 기본 작업이라는 시트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곳에서 고급 필터를 수행해라. 5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기본 작업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쭉쭉 들어있는데 이 데이터 가지고 이제 고급 필터 하래요. 자, 여기서 보니까 이제 지상이 세 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 지상이요. 첫 번째 거 보니까 A의 2번부터 시작해서 H의 37번이요. A의 2번이다 그러면 이곳부터 시작해서 H의 37번 그럼 쭉 내려가서 마지막 데이터까지요. 그 영역에서 우리 주민번호가 있는데 그 주민번호에서 첫 번째 글자가 7이고 그리고 났어요. 주민번호의 첫 번째 글자 그럼 얘네들을 보고 얘기하는데 이곳에 보게 되면 지금 7이다 8이다 하고 써져 있어요. 그러면 이 주민번호에서 우리가 맨 앞에 있는 이 글자를 한 글자가 이제 꺼내와야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left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왼쪽에서 한 개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게 이제 7이랑 똑같냐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주민번호에 대한 조건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수가 4개 이상 그랬습니다. 자격증 수하고 지금 G열에 자격증 수가 쭉쭉 들어있죠. 여기 보니까 이제 자격증 개수가 들어있는데 얘가 이제 4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직책이 팀원이 아닌 행만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직책이 지금 2열에 들어있죠. 2열에 보니까 이 직책에 보니까 우리 팀원이다, 팀장이다, 파트장이다, 본부장이다 하고 여러 가지가 쭉쭉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팀원이 아닌 거 찾아라 라고 해서 우리가 조건을 걸어주면 됩니다. 그때 지금 여기서는 조건이 세 가지가 나온 거죠. 주민번호에 대해서 이제 조건이 나왔고 자격증 개수에 대해서 이제 조건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직책에 대해서도 우리 조건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조건이 세 가지가 나는데 여기 보니까 주민번호의 첫 번째 글자가 7이고 그 다음에 자격증 개수가 4개 이상 2며 그랬으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거 찾아라 그거죠. 해서 이 세 가지 조건을 우리가 and라는 요 함수로 싹 다 이제 묶어서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그것들만 이제 표시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조건은 A의 39번부터 A의 40번 그 영역 내에 알맞게 입력하시오 라고 써져 있고 결과는 A의 42번 셀 그 셀부터 시작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건 한번 써보자고요. 자, 밑으로 쭉쭉 내려가서 A의 39번, 40번 여기다가 이제 조건 쓰고 결과는 A의 42번 셀부터 표시하시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표시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조건을 쓸 때 지금처럼 이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조건을 작성할 겁니다. 해서 조건 제목은 우리가 그냥 조건이라고 그렇게 이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되는데 일단은 주민번호에서 왼쪽에서 이제 한 개만 일단 먼저 꺼내오자고요. 자, 는이라고 쓰고 우리 left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left라고 써주고 우리 주민번호 첫 번째 셀이요. 첫 번째 셀 찍어주고 여기에서 왼쪽에서 한 개 가지고 와라 라고 해서 조건을 지금처럼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쳤더니 첫 번째 셀에 데이터가 지금 요거니까 왼쪽에서 하나 꺼내와라 그래서 7하고 꺼내온 거 결과가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해서 왼쪽에서 이제 하나 lef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꺼내왔습니다. 이게 이제 7이냐 물어보면 돼요. 7이랑 똑같습니까? 라고 이렇게 조건을 쓰게 되면 이거는 이제 틀린 거예요. 왜 틀렸냐? 여기서 우리가 left라는 함수를 썼어요. left 친구가 이제 mid라는 함수도 있고 right라는 함수도 있죠. mid, left, right 이런 함수는
함수 자체가 텍스트 함수예요. 해서 미드 레프트 라이트로 뭔가를 내가 결과값을 추출하게 되면 그 결과는 문자입니다. 문자. 해서 여기서 숫자 7이랑 똑같아?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7이라는 이 숫자를 쌍따옴표를 묶어서 문자 7이랑 똑같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써야 맞게 쓴 겁니다. 그래서 미드 레프트 라이트에서 나온 그 결과는 무조건 뭐다? 문자더라. 그래서 문자 7이랑 똑같냐? 이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더라.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주민번호에 대한 조건 이제 다 썼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민번호, 자격증수, 직책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이것들을 싹 다 이제 and라는 요 함수로 이제 묶어주면 되죠. 해서 첫 번째 조건 썼고 컴마 찍어주고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자격증 수가 4개 이상이냐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자격증 수 중에서 첫 번째 셀 찍어주고요. 크거나 같다 4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겠죠. 해서 G3번 셀에 우리 자격증 수가 들어있고 그게 이제 4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두 번째 조건 끝이요. 두 번째 조건도 다 썼으니까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세 번째 조건 직책이 팀원이 아닌 거 찾아라 라고 했어요. 팀원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가 아니라 아닌 거 찾으래요. 그러면 직책 중에서 첫 번째 셀 찍어주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요게 팀원이랑 똑같습니까? 라고 쓸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근데 지금은 문제에서 팀원이 아닌 걸 찾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는의 반대가 되는 요 기호 이제 찍어주면 되죠. 해서 2의 3번 셀이 팀원이 아닌 거 찾아라 이렇게요.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조건 컴마, 두 번째 조건 컴마, 세 번째 조건 다 썼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얘네들을 싹 다 지금처럼 and라는 함수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조건 다 썼습니다. 조건 다 썼으면 이제 엔터 눌렀더니 false하고 그렇게 나왔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의 특정 필드 값만 추출해라. 그게 아니라 문제상에 그런 말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여기 있는 데이터를 싹 다 출력하는 겁니다. 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고급 필터만 들어가면 돼요. 해서 이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어디가 됐든 상관없으니까 아무 칸이나 한 칸 선택해주고 우리가 데이터라는 메뉴를 찾아가면 됩니다. 데이터라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지금처럼 고급이라고 있고요. 고급 얘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이렇게 뜨죠. 그러면 결과를 어디다 표시할래? 라고 물어봐요. 우리는 문제에서 결과는 A의 42번 셀부터 표시하시오.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다른 장소에 복사해주세요. 라고 해서 얘를 이제 클릭해주면 되죠. 그리고 목록 범위에 지금처럼 셀 주소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곳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점선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이 전체 데이터가 싹 다 범위 잡힌 게 맞나 안 맞나 확인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범위 찍어주면 되죠. 조건 범위 클릭해주고 우리가 조건 쓴 거 이 두 칸 찍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복사 위치요. 복사 위치 클릭해주고 A의 42번 셀부터 결과를 표시해라 그랬으니까 A의 42번 셀, 요 셀을 이제 클릭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고급 필터 설정할 거 다 있습니다. 다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 방금 내가 작성한 이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가 지금처럼 요만큼 있습니다. 라고 해서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추출된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고급 필터 끝났죠. 그때 이제 우리가 고급 필터를 작성할 때 쓴 시기, 조건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제가 조건을 작성했습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조건, 컴마, 두 번째 조건, 컴마, 세 번째 조건에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거 찾아라 라고 해서 지금처럼 and라는 함수로 이렇게 묶어준 거예요. 그리고 주민번호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첫 번째 글자, 한 글자만 꺼내달라. 그 꺼내온 게 7이랑 똑같냐? 문자 7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고, 두 번째 조건은 자격증 수가 4 이상이냐? 그렇게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2의 3번 셀이 직책이죠. 직책이 팀원이 아닌 거 찾아라. 그렇게 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아닌 거 찾아라 라고 할 때 요 기호 쓴다. 요거 이제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미드 레프트 라이트 이런 걸로 우리가 뭔가 데이터를 추출하게 되면 그거는 텍스트 함수기 때문에 결과는 무조건 문자 형태로 추출해 주더라. 해서 문자 7이랑 똑같냐 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물어보는 거 요거 이제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기본 작업이라는 요 시트에서 하래요. 우리 지금 기본 작업에 있죠. 자, 다음과 같이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라. 5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보니까 이제 조건이 세 가지가 나왔죠.
자, 첫 번째 지시사항이요. 첫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A3에서 H37번 그 영역에서 하래요. 자, A의 3번이다. 그러면 지금 요 번호 1번 하고 들어있는 이 셀부터요. 이 셀부터 시작해서 H의 37번이다. 그러면 이 전체 데이터를 다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서 평가 점수가 있는데 이 평가 점수요. 평가 점수가 지금 F열에 쭉쭉 들어있죠. 이 평가 점수가 가장 작은 값 그리고 가장 큰 값 이 두 가지 값에 대해서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을 굵게 글꼴 색은 표준색 파란색으로 그렇게 적용해라 라고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그 두 개 행에 대해서 그 두 개 데이터에 대해서 서식을 이제 지정하라는 거죠. 그러면 가장 작은 값을 구할 때는 우리가 min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될 거고 가장 큰 값을 구할 때는 우리가 max라는 요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가장 작은 거 가장 큰 거 그 두 개만 이제 우리가 서식을 지정할 거라 그 두 개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오화로 묶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걸로 사용하고 한 개의 규칙으로만 작성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범위 잡을 거 다 잡았으니까 우리 조건부 서식 들어가 보자고요. 우리가 조건부 서식 들어갈 때 이제 홈이라는 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이 조건부 서식 클릭해주고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니까 새 규칙이라는 거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새 규칙 대화 상자가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규칙 유형을 선택하시오 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지정한 대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이라는 거 이걸 선택해주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식을 쭉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서 이제 클릭해주고 는이라고 먼저 쓰자고요. 그리고 가장 작은 거 가장 큰 거 이제 구하면 되는데 둘 중에 이제 하나만이라도 만족하면 우리가 서식을 적용시킬 거예요. 해서 오화라는 함수로 이제 시작하면 되겠죠. 오화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뒤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작은 값을 먼저 구할 거니까 이제 min이라는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로 열어주고요. 평가 점수가 가장 작은 거 찾아라 라고 해서 min이라고 이렇게 쓰고 평가 점수가 들어있는 이 셀들 싹 다 범위 지정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최대값을 구할 때는 무조건 이 범위에서만 구할 거니까 지금처럼 전체 달러가 이렇게 이제 붙어있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맨 뒤에서 이제 가로 닫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그 뒤에서 이제 우리가 최대값 구할 거예요. 가장 큰 값. 해서 max라는 요 함수 이용하면 되겠죠. max라고 지금처럼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평가 점수가 들어있는 이 셀들 싹 다 범위 지정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서 가로만 닫아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작은 값을 구했고 여기서는 이제 가장 큰 값을 구했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 찾아라. 어디서부터? F의 3번 셀부터. 그렇게 해줘야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한 거고 그러면 평가 점수가 들어있는 첫 번째 셀이요. 첫 번째 셀 F의 3번 셀 찍어주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셀부터 시작해서 최소값이랑 똑같아? 라고 물어보고 최소값이랑 똑같으면 서식 지정해. 그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 뒤에서 이제 max라는 함수를 가지고 최대값을 구해놨고 그 최대값 구한 거랑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요 셀의 값이랑 똑같냐라고 물어봐야죠. 해서 이렇게 식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맨 뒤에서 이제 오와 가로만 이렇게 닫아주면 돼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의 행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서식을 적용시킬 거라 지금 여기 F3번 범위 잡은 거 있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F4번 땅땅 눌러서 지금처럼 이제 열 번호에만 달러가 붙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 구해 놓은 거는 무조건 이 평가 점수가 들어있는 이 영역에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달러가 붙어있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준 거예요.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조건 다 쓴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에 이제 서식을 바꿔달라고 우리가 서식이라는 이 버튼 클릭하고 들어가면 되겠죠. 해서 서식이라는 버튼 클릭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떴습니다. 그때 이제 글꼴 스타일은 굵게, 글꼴 색은 표준색 파란색으로 적용해라 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굵게라는 거 찍어주고 표준색 파란색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서식 설정 다 했으니까 우리가 확인 버튼이요. 그랬더니 이제 미리 보기에 이렇게 서식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라고 미리 보여줘요.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만 땅 하고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얘가 지금 우리 평가 점수 중에 가장 작은 값인가 봐요. 2.7이 가장 작고 그 다음에 5.5가 가장 큰가 봐요. 해서 이렇게 두 개 셀에 대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서식이 적용됐습니다. 제가 방금 이제 조건부 서식 할 때 그때 이제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습니다.
해서 지금 요 식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최소값을 구하고 여기서 이제 최대값을 구했어요. 그렇게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놓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셀부터 시작해서 똑같은 거 찾아. 최소값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 다음에 최대값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조건 써준 거예요. 이 두 개의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OR라는 함수로 이렇게 전부 다 싹 다 묶어서 작성해 준 거예요. 그리고 행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서식을 지정할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 머리글, 열 번호에만 달러가 붙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맥스하고 민 같은 경우에는 이 범위에 싹 다 무조건 이 평가 점수가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범위는 변하지 않으니까 전체 달러가 붙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조건모서식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이라는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시오. 5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지금 기본 작업에서 계속 작업하고 있죠. 얘를 가지고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 요거 이제 설정해 주래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지상이 총 4가지가 나왔죠. 자, 요 4가지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할 때 우리가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면 되겠죠. 찾아가서 여기서 이제 페이지 설정에 여기서 요 아이콘 이제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면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페이지 설정이라는 이 대화 상자가 뜹니다. 첫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인쇄 용지가 가로로 인쇄되게 용지 방향을 설정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 페이지라는 이 탭에 보게 되면 용지 방향이라고 맨 위에 있고 여기서 이제 가로로 인쇄해 달라고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끝났고요. 그 뒤에 보니까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의 정 가운데에 인쇄되게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설정하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여백이라는 탭으로 이동해서 해주면 되겠죠. 해서 여백이라는 탭으로 이동하고 이 아래쪽에 보게 되면 페이지 가운데 맞춤이라고 있어요. 문제에서 정 가운데에 인쇄되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가로 세로 둘 다 체크해주면 되겠죠. 해서 가로 세로 둘 다 체크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지시사항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시사항 보면 A의 2번부터 H37번 이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래요. 그리고 이 행이 반복해서 표시되게 그렇게 설정하래요. 이 행을 보게 되면 지금 번호다에서 이 제목들이 써져 있는 이 행이요. 이 제목은 매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그렇게 이제 표시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시트라는 이 탭에서 해주면 되겠죠. 해서 시트라는 탭으로 이동해주고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인쇄 영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클릭해주고 문제 시킨 대로 A의 2번 셀부터 시작해서 H의 37번 요 범위 싹 다 잡아주면 되죠. 그러면 지금처럼 인쇄 영역이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행이 반복해서 표시되게 그렇게 설정하라 그랬죠. 그거는 이제 우리 인쇄 제목에 반복할 행 여기서 이제 해주면 되죠. 해서 반복할 행 찍어주고 이 행 번호에서 이제 클릭이요. 해서 행 번호에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반복할 행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지상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상 보면 매 페이지 상단 오른쪽 구역에는 회사 로고가 표시되도록 머리글을 설정하시오. 그때 회사 로고 그 파일명은 gilbert.jpg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머리글 바닥글 여기서 해주면 되죠. 그래서 머리글 바닥글이라는 이 탭으로 이동하고 지금 문제에서 이제 머리글을 설정하라 그랬으니까 머리글 편집으로 들어가주면 되겠죠. 머리글 편집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머리글 대화 상대가 이렇게 떠요. 뜨면 문제에서 오른쪽 구역에 라고 했으니까 이 오른쪽 구역에다가 우리가 설정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구역 이제 클릭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림 파일을 집어넣어야죠. 요 gilbert.jpg라는 요 그림 파일을 집어넣을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림 파일 집어넣을 때 얘요. 그림 삽입이요. 해서 요 아이콘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우리는 파일에서 이제 집어넣을 거니까 우리가 찾아보기 하고 들어가주면 돼요. 찾아보기 하고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림 삽입해라 그렇게 뜨는데 우리가 해당 경로 이제 찾아가면 되겠죠. 해서 우리 C 드라이브에 찾아가게 되면 길버 커말 1급 총정리 문제 풀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엑셀 문제 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우리 실전 모의고사 풀고 있으니까 모의라는 이 폴더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해당 파일 그림 파일이 여기 있습니다. 해서 그림 파일 선택해주고 그리고 삽입이라는 요 단추만 클릭해주면 되죠. 삽입이요. 그러면 지금처럼 앰퍼센트 그림하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그림 파일이 이 내용이다. 그리고 오른쪽 구역에 그렇게 표시가 되죠. 이렇게 좀 이제 세 번째 지시사항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지상이요. 여기 보니까 A2번부터 시작해서 H22번 그 영역은 1페이지에, 그리고 A의 23번부터 H의 37번 그 영역은 2페이지에 표시가 되게 페이지 나누기를 수행하시오라고 했습니다. 페이지 나누기는 우리가 지금 이 페이지 설정이라는 이 대화 상자에서 해주는 게 아니죠. 일단은 이 페이지 설정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일단은 확인 버튼 누르고 지나갈게요. 그리고 이제 페이지 나누기 실행할 때 우리 2페이지 시작하는 지점이 A의 23번 셀이에요. 해서 일단은 A의 23번 셀 먼저 찍어주고 그 다음에 페이지 레이아웃을 찾아가게 되면 지금 이곳에 페이지 설정이라고 있고 여기 보게 되면 나누기 하고 있죠. 이 나누기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고 나서 우리가 페이지 나누기를 삽입하는 거죠. 해서 페이지 나누기 삽입이라는 거 클릭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A의 23번 셀 찍어주고요. 그리고 페이지의 레이아웃에 나누기요. 이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페이지 나누기 삽입 그거 이제 선택해주면 끝이요. A의 23번 찍은 게 왜요? A의 23번부터 시작해서 2페이지에 표시할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4개의 지상 모두 다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요 데이터 봤을 때 A의 23번에 들어있는 게 21번이 여기 이렇게 이원찬이라는 사람의 데이터가 23번 행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2페이지에 표시가 되면 되겠죠. 자, 그럼 요거 이제 방금 한 거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한 거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파일이란 메뉴 찾아가고요. 우리 인쇄에 들어가게 되면 인쇄 미리 보기 하고 뜨죠. 그럼 요 내용이 잘 안 보이니까 화면 좀 크게 할게요. 자,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떴습니다. 자,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할 때 인쇄 용지가 가로 방향으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지금 가로 방향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의 정 가운데 표시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정 가운데 이렇게 표시된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A의 2번 셀부터 시작해서 H의 37번 그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설정해 놨고, 그리고 이 행이 반복해서 인쇄가 되게, 표시가 되게 그렇게 설정하라 그랬죠. 이 행이 두 번째 행에 이 제목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전체 2페이지 중에 1페이지죠. 2페이지로 이동을 해도 그 제목은 똑같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 페이지 상단에 오른쪽 구역에 회사 로고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해서 회사 로고 이렇게 이제 표시됐고요. 그리고 A의 23번 셀부터 시작해서 2페이지에 인쇄되게 하라 그랬죠. A의 23번 그 셀에 21번, 번호는 21번 이원찬이라는 사람의 데이터가 있었죠. 이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 페이지에 이렇게 이제 인쇄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페이지 나누기 그렇게 이제 수행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방금 페이지 설정한 거 다 맞게 했다라는 그 얘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본 작업에 있는 요 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요 문제들도 동영상이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해당 문제 반복적으로 연습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